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NGB 기술교육팀 박동수 책임 매니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희 기술교육팀의 과거와 현재 기반으로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교육 트렌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 나왔습니다. 저희 기술교육팀은 2000년에 자동차 분야 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술 직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2년까지 누적 6,700차수, 약 15만 명 규모의 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수행했습니다. 22년간의 기술 교육의 경험을 통해 자동차 분야를 넘어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 인재 양성 노하우와 프로그램을 보유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최근 모빌리티 기술 교육 트렌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4년간의 저희 기술교육팀의 교육 인원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상당히 인원이 감소했는데요.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0년 월별 그래프입니다. 2, 3월에 급격하게 감소했죠. 그 이유는 2월에 코로나19가 시작되고 3월부터는 대면 교육이 중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월부터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하반기에는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비대면 교육 환경 및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가상 실습 환경을 도입해서 실습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필히 대면으로 교육해야 하는 실차나 재료 중심의 교육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최소한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연도별로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보면 20년, 21년 이후에 대면 교육이 줄었다가 22년이 되면서 다시 증가했습니다. 위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대면 교육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실습 과정 중심으로 대면 교육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이겠죠. 다만 비대면 교육도 지난 2년간의 교육 운영 방식과 프로세스의 안정화, 그리고 강사와 학습자의 익숙함 등으로 인해 이러한 경험치들이 쌓여서 대면과 비대면 교육이 공존하는 상태가 한동안 유지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연도별 인원을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희 기술교육팀은 AIDS, 소프트웨어, 전동화, 제품 개발 이렇게 4개 분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품 개발은 내연기관, 자동차공학, 신뢰성 등을 다루는 분야를 뜻합니다. 4개의 분야가 계속 달라지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 대비 제품 개발 분야는 대폭 축소되고 AIDS, 소프트웨어, 전동화 분야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단종됩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도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저희 기술교육팀은 19년에 소프트웨어, 20년에 AIDS 전동화, 21년도에 소프트웨어 2차, 그리고 전동화 2차, 기술인재 육성 체계 수립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신규 개발하고 지속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22년에는 3개 분야의 규모가 19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게 다 저희가 준비한 교육 솔루션과 모빌리티 분야의 고객사들의 사업 전략이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분석을 해보자면 더욱 흥미있는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19년 대비 22년 1인당 저희 기술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3일에서 5일 정도의 단기 교육이 중심이었다면 20년부터는 10일 이상의 장기 교육 과정이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결과를 보면 기술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렸고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략적인 인재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중장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을까요? AIDS, 소프트웨어, 전동화 이 분야에서 모두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콘텐츠에서 더욱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22년 올해의 교육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교육 과정명으로 주요 키워드 분석을 해봤는데요. 주제로 보자면 분석,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환경차, 프로그래밍, 시스템, 데이터 등의 단어가 눈에 확 띕니다. 역시나 AIDS, 소프트웨어, 전동화 분야의 단어 중심인데요. 기초 이해, 실무 등의 단어를 보이는 게 아직은 분야 전환 초기여서 전반적인 지식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19년도랑 키워드를 비교해 볼까요? 19년에는
자동차, 분해조립, 구조, 동력 성능 등의 단어가 가장 눈에 띕니다. 역시나 제품 개발 분야의 단어들 중심이죠. 물론 파이썬, 전자제어 등의 단어가 보이긴 하는데 비중이 작아서 그런지 작게 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22년의 분야별로 단어들을 볼까요? 먼저 AIDS입니다. 데이터, 분석, 파이썬이라는 단어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기초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실무, 활용의 단어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초와 이해를 넘어서 업무에 적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듯합니다. 이번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역시나 소프트웨어가 가장 크게 나오죠. C와 프로그래밍도 크게 보입니다. 인베디드, 설계, 개발, 매틀랩도 주요 키워드입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핵심이 되는 분야이니만큼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까 궁금하네요. 내년에도 분석해봐야겠습니다. 전동화입니다. 역시 환경차라는 단어가 제일 잘 보이죠? 배터리와 전동화에 대한 단어도 많이 보이네요. 이해와 기초, 심화, 이론 및 실습 등의 단어도 같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난이도와 교육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개발입니다. 신뢰성, 아키텍처가 제일 잘 보입니다. 아마 예전이었으면 엔진이나 변속기가 많이 보였을 텐데 지금은 보이진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업 변화에 대한 결과인 듯합니다. 그리고 실습이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보이는데요.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이 역시 저희의 다른 콘텐츠들을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2022년 기술교육 트렌드를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네, 길지 않은 4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업과 기술이 변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기술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교육도 같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는 저 다음 뒷부분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인지비 기술교육팀 박동수 책임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